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남은일 간사님 모시고 대농사 교육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자문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업무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급종 동작, 식량자문을 보면 벼, 콩, 감자, 옥수수 이런 보급종 동작들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아산 맑은쌀 브랜드인 그 원료고 삼감, 해맑은, 청랑 이런 품종들 개발도 하고 또 농가분들한테 보급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직파,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직파라든지 금원모 이런 재배 기술도 교육도 하고 또 관련 사업들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돼서 11시 20분까지 교육을 끝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10시 20분인데요.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알차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제가 직파 분야 교육만 해도 한 3-4시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러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많아서 1시간밖에 없고 그래서 간단히 소개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4월달 본격적으로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직파 그 연시회도 현장 연시회도 하고요. 또 직파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자세하게 또 그런 분야 관련 기술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그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 벼농사 어땠는지 작황, 병해충 그리고 기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금은모 재배 기술, 직파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2-3가지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좀 성과가 있었던 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산 맑은쌀 원료국이 삼강벼잖아요. 근데 이 상상벼가 전국에서 너무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좀 품종 차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아산에 외부 유통업체나 소비자들로부터도 아산 맑은쌀 좀 가격 좀 내려라, 인근 시군에도 상상벼 다 많이 재배하는데 왜 아산 맑은쌀만 비싸게 받냐, 이런 문의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 상강벼를 대체하는 해맑은벼를 신품종을 만들었어요. 개발을 해서. 그래서 지금 둔포 영인 쪽에 상강벼를 해맑은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품종 대체율이 31%예요. 영인 둔포 쪽에서 아산 맑은쌀 재배하는 면적이 2,000헥타 정도 돼요. 우리 아산시 전체 벼재배 면적이 8,50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2,000헥타가 넘으면 한 4분의 1 정도는 아산 맑은쌀로 생산돼서 유통이 된다. 근데 그 중에 621헥타를 작년에 재배를 했거든요. 해맑은벼로. 그러면 아산 맑은쌀 전체 생산의 한 31%, 한 3분의 1은 품종이 대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확대해 나갈 거고요. 아산 맑은쌀 재배단지 영인 둔포 쪽이 해맑은으로 완전히 다 대체가 되면 그 이외의 다른 지역들도 해맑은벼 품종을 좀 공급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해맑은 재배를 하면 이제 40kg당 3,000원 이제 장려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공급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 포장재도 그래서 아산 맑은쌀 포장재도 신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좀 개선을 했고요. 또 해맑은벼 단일 품종으로 이렇게 영인 농협 같은 데서는 즉석밥도 만들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생종, 아산 맑은쌀의 조생종 원료국은 뭐죠? 청화벼죠, 청화벼. 기존의 아산 맑은쌀에 추석 햅쌀용으로 쓰이는 품종이 청화벼였어요. 근데 이 청화벼가 조생종도 아니고 중만생종도 아니에요. 중생종이에요. 그러니까 출수가 애매하죠, 중간종이고.
그래서 올해 추석 엄청 빠르잖아요. 올해 추석 2024년도. 올해 추석이 엄청 빨라요. 이렇게 추석이 빠른 해에는 이 중생종인 청화별을 제외하면 도정 수율이 60%도 안 나옵니다. 보통 중만생종, 삼강, 친들 이런 것들이 도정 수율이 한 75% 안팎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생종으로 이렇게 빼다 보니까 청화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빠르면 도정 수율이 60%도 안 나와요. 농가도 손해고 RPC도 손해고. 그래서 이 해맑은별을 개발할 때 또 하나 조생종을 좀 대체하는 품종을 만들어보자 해서 작년 12월에 국가신품종 선정위원회 최종 통과가 됐어요. 12월 13일 날. 그래서 이름은 품종명은 달맑은으로 적고요. 요거를 올해도 이제 영인둔포 아산마르살 재배단지에 한 30헥타 시범 재배단지에 조성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올해 해봐서 시장에서도 반응이 괜찮고 농가분들도 재배하기 편하고 하면 요 품종은 내년부터 우리 관내에 조생종 재배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보급종으로 공급을 할 계획이에요. 요거 그 특성 잠깐 말씀드리면 청화별가 또 도복에 약하거든요. 키가 좀 커가지고. 얘는 키도 작아요. 70cm. 도복에도 좀 강하고요. 또 밥맛도 청화별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청화별랑 비슷하거나 조금 한 2~3% 더 증수를 해요. 그 장점이 되게 많은 품종이에요. 요건 또 해맑은별에 비해서 도열병에도 좀 강한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요 조생종 품종도 좀 괜찮은 품종 같아요. 올해 일단 시험 재배가 들어가고 큰 이상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둔포 영입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좀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벼 직파 재배 기술,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아산시가 직파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도, 충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329헥타를 직파 재배를 했습니다. 아산에서. 이 정도 면적이면 아산에서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요. 아산이 8,500헥타 벼 재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329헥타면 한 3.8% 정도 이렇게 재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3년 내에는 한 아산시의 10% 정도 직파 재배가 할 수 있게 한 850헥타까지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저 정도 재배가 되고 있으면 아마 이 직파 재배의 효율성들을 농가분들이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자체 재배는 10% 달성하는 걸 잡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재배하는 방식은 담수 직파,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건담, 문원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어요. 이 드론으로 담수된 물에 벽실을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 있고요. 직파는 3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예,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마른 땅에 트랙터 뒤에 파종기를 달아서 파종하는 건답 직파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문원 상태, 진흙 상태의 논에 이양기 뒤에 파종기를 달아서 직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식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여튼 직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들도 요즘에는 그 이양 재배하는 데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다 직파로 돌아서기 때문에 웬만한 보조사업, 시범사업 관련 예산들도 도도 그렇고 아산시도 그렇고 직파 쪽으로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눠드린 교재에도 올해 시범사업 그런 신청 안내 그 책자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보시고 해보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2월 13일까지 저희 교육센터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년에 성과 2~3가지 말씀드렸고 작년도 전국 쌀 생산 현황하고 잠깐 좀 살펴보면요. 재배 면적 계속 줄고 있고요. 재배 면적 주니까 생산량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70만 7천 헥타 면적에서 37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 줄고 생산량도 줄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300평당 10아르, 300평당 생산량은
전북이나 충남이나 아산시나 보면은 대부분 한 1, 2% 정도 이렇게 증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연초만 해도 한 중반 정도만 해도 재작년 쌀 수확량이 엄청 적었기 때문에 좀 작년에는 한 10% 안팎 정도 이렇게 증수할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과 달리 한 1, 2%밖에 증수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작년에 봄하고 가을 온도가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웠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벼가 등숙할 때 기후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일조량도 적었고 9월 중하순에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등숙기 때 기상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예상보다는 수량이 한 1, 2% 증수하는 거에 좀. 그리고 지역별로 전국의 지역별로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을 보시면 전통적으로 그 전라남도가 재배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수량도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충남, 두 번째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300평당 쌀 생산량을 보시면 충남이 552kg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전남이 생산량은 가장 많은데 300평당 쌀 수량량은 492kg로 또 적어요. 경기도가 한 500kg 간신히 넘었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기 때문에 쌀을 얼마나 일정 면적에서 많이 생산하냐,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생산하냐, 그거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벼가 가장 재배하기 편한,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가진 기후를 가진 지역이 경기도하고요. 여기 충남 이북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보면 당진, 아산, 천안, 평택 이쪽, 그리고 경기도의 이천, 여주 뭐 이런 쪽, 김포, 강화 이런 쪽이 벼가 재배하기 가장 좋은 기후를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경우는 여름하고 가을 온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벼가 출수하고 나서 이 불임되는 것도 많고요. 또 출수를 해서 수정이 됐어도 벼가 이렇게 두꺼워지지가 않아요. 출수하고 나온 이후에, 출수가 한 이후에 40일 동안의 평균 기온이 21도에서 22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남쪽 지방은 그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벼가 등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확해보면 벼 알도 작고 신목백 박힌 그런 쌀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식미도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이 가장 좋은 높은 쌀 수량을 내고 있고요. 경기도도 벼가 자라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왜 충남에서 한 50kg나 이렇게 적게 생산할까요? 경기도 좋은 쌀들 많잖아요. 임금님표 이천쌀, 철원 오대쌀, 김포 금쌀, 강화 섬쌀 이런 것들. 왜 수량 적냐면요. 이 경기도 쪽 그 쌀들은 대부분 조생종이나 중생종들을 재배해요. 철원 오대쌀, 오대벼, 조생종이죠. 되게 빠른 조생종.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쌀, 우리나라 국내 최고 브랜드인데 거기 생산되는 원료곡이 헤드라고 알찬미 이런 품종들이에요. 이런 게 이제 조중생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은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 중에서도 아산, 천안, 당진, 예산, 공주 이런 쪽 지역들이 쌀 수량을 높일 수 있는 그 최적의 재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의 작년도 이렇게 유형별로 벼 재배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계, 그러니까 뭐 찰벼라든지 다수학벼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들 그냥 일반적으로 재배해서 그냥 뭐 주변의 방앗간이나 이런 데로 유통되는 쌀들 그게 한 26% 정도 돼요. 그 나머지는 아산 맑은 쌀, 또 햇반 만드는 도구 현장 쪽에 햇반 만드는 고랑천벼 그거 많이 재배하죠. 인주도 아마 몇 농가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또 각 단위 농협에서 삼강벼를 원료곡으로 해서 자체 브랜드 달고 나가는 것들. 그리고 뭐 정부보급종 최종단지, 공군비축미, 친환경쌀, 인주도 친환경쌀 많이 하죠. 은봉도 탄산유통해서 나가는 거 많이 하고. 예.
이렇게 보면 일반계로 유통되는 한 25% 정도 빼고는 나머지 75%는 이미 판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반계보다 가격을 더 받고 수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는 75% 정도가 다 계약 재배 형태로 높은 가격을 받고 쌀이 수매되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근에 뭐 예산이라든지 공주, 뭐 천안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75%까지 계약 재배 형태로 유지돼서 유통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산은 벼 재배했을 때 높은 가격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는 벼 재배하는 여건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 파종에서부터 이양할 때까지의 기상 여건인데요. 작년에 이 그래프 보시면 여기가 4월 15일이고요. 여기가 5월 31일이에요. 이때가 한참 벼씨를 파종을 하고 육묘를 하고 이양하는 시기죠. 근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 까만색 선은 우리 아산 지역의 30년 동안의 평년 기온이에요. 일평균 기온. 네, 낮았다가 이제 점점 5월 말로 가면서 온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이 파란색, 이 녹색 선은 2022년도의 일평균 기온이고요. 이 빨간색 선은 작년 2023년도의 평균 기온이에요. 일평균 기온. 근데 여기 4월 말에 이렇게 19일 날에 온도를 보시면 빨간색이 삐쭉 올라왔죠. 이때 온도를 보면은 평균 기온이 22도 정도 돼요. 일평균 기온. 4월 말에. 그러면 한낮에는 30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5일이나 일주일 있다가 4월 25일쯤 돼가지고는 일평균 기온이 한 7, 8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밤중이나 새벽에는 온도가 거의 0도 가까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5월 달에도 보면 5월 초에도 어린이날이나 이때쯤 보면 온도가 20도 가까이 돼요. 이때도 30도 넘었다는 거고요. 또 5월 7일쯤 됐을 때는 일평균 기온이 한 12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한밤에는 한 3, 4도까지도 내려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한 15일 보름 정도 사이에 막 30도가 넘었다가 막 0도 가까이 내려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뜬모, 이꽃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 뜬모가 병은 아니에요. 뜬모가 발생하는 이유가 한낮에 온도가 높고 막 이러다 보면 모가 어렸을 때, 파종하고도 얼마 안 지났을 때 온도가 막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하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분을 뺏겨요, 공기 중으로. 그럼 수분이 마르니까 이파리가 누렇게 이제 말라 들어가겠죠. 그러면 말라 들어가면 뿌리에서 물을 빨아 당겨야 되잖아요. 근데 모가 어리고 날이 춥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낮에 급격하게 수분을 뺏기니까 이 뜬모, 노란색으로 이렇게 누렇게 말라 들어가는 뜬모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병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수분을 뺏겨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가. 근데 뿌리는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수분을 못 빨아당기고, 그 상태가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지속되면 그 다음에 온도가 좀 안정화되면은 얘네들이 잘 자라요. 이겨내고. 근데 이게 아까 요 그래프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지속이 되면 더 이상 못 버티고 주변에 있던 이렇게 뜬모 증상이 나타났다가 주변에 이제 이꽃병균이나 이런 다른 곰팡이들이 막 끼게 됩니다. 식물체의 약한 부분에. 그러면 이제 뭐가 막 다 뽑히고 뿌리도 썩고 이꽃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판 다 버려야 되고 재파종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이 5월 초에 파종을 해서 5월 말이나 6월 달에 이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4월 한 말쯤 파종하셔가지고 5월 한 10일이나 15일 정도 되면 이양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 손해예요. 육묘할 때도 육묘 실패할 확률도 많고요. 또 실패 안 하고 심었다고 하더라도 일찍 심으면 8월 한 10일 정도 돼서 삼강도가 이렇게 출수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가 가장 뜨거울 때예요, 우리나라에서. 8월 초 이때, 8월 10날.
그때 벼가 출수를 하면 벼가 뜨거울 때 한 30도 이상 될 때 이렇게 출수를 하면 수정이 잘 안 돼. 불인이 돼. 그럼 불인이 된 벼알은 그냥 쓰레기로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온도가 높으니까 벼가 안 두꺼워지는 거예요. 잎에서 광합성한 양분이 벼 알로 안 가고 자기도 더우니까 뿌리나 줄기나 잎에서 그 양분을 다 소모를 해버려요. 그럼 벼가 안 두꺼워지니까 보정수율도 낮아지고 수량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찍 파종해서 일찍 심으면 100% 손해입니다. 무조건 늦게 심으셔야 돼요. 늦게 파종하고 늦게 심어야 육묘 실패하는 확률도 없고 출수 이후의 조건이 벼가 등숙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 출수를 하기 때문에 수량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5월 한 어버이날 5월 5일, 5월 8일 이때쯤 보면 여기 평균 기온이 거의 15도가 넘어가요. 벼는 평균 기온, 일평균 기온 15도 이상이 돼야 싹이 크고 생장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생장을 싹도 잘 안 펴요. 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안정화되는 시기인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5월 8일 어버이날 뭐 이때쯤에 파종을 하고 5월 말에 이양을 하시면 육묘 실패도 없고 또 출수 이후에 수량도 이렇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고, 이 5월 초에 이렇게 이양해봐야 뿌리 내리지도 않아요.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돼야지 얘네들도 뿌리를 내리고 하거든요. 그때 일찍 이양을 해봐야 한 2, 3주 동안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살아만 있는 거예요. 뿌리도 안 내리고. 온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5월 말이. 5월 말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새뿌리가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일찍 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어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가급적 이양을 하시고요. 또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벼가 한참 이제 심고 나서 분월하고 이제 생장하는 시기죠. 근데 작년에 보시면 6월 22일부터 한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그때가 언제죠? 장마철이에요. 6월 말, 7월. 예. 그때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선들이 막 그어져 있죠. 이게 이제 작년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전날. 그 빨간색이 있는 거는 다 이날마다 다 비가 온 거고요. 길이가 긴 거는 이제 강수량을 나타내는 건데요. 막 7월 13일에는 150mm 이상 비가 내리고요. 그 다음날도 그렇고, 6월 28일 날에는 100mm 가까이 비가 오고, 나머지도 50mm, 70mm 막 이렇게 비가 내렸어요. 작년에 통계청 그 기상 통계 그 측정한 이후로 1970년도 이후로 작년에 장마철에 비온 양이 기상 관측 이래로 세 번째로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평균 강수량도 기상 관측 1973년도 이후로 두 번째로 많았던 해 작년이. 그러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왔다는 거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해충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거 아시죠? 벼 물가공이. 요 위에 거는 뭔지 아세요? 요거 올해 인주, 신창, 뭐 성남 엄청 많이 왔었는데 벼 이빨래. 네, 벼 이빨래. 얘네들은 약간 온도가 비도 많이 오고 막 높지 않고 약간 저온 그럴 때 얘네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작년에 얘네들이 왜 많이 생겼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온도가 비도 많이 내렸고 온도가 3월달 온도하고 9월달 온도가 엄청 높았어요. 기상 관측 이래로 3월달하고 9월달 온도가 최고로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야산이나 막 숲풀 같은데 강가, 하천변 주변 이런 풀숲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활동하다가 날씨가 춥고 그러면 얼어 죽고 막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3월달 온도가 막 30도가 넘어가고 하니까 얘네들이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논으로 날라오는 그 6월달 이양하고 나서 그때 논으로 많이 날라와서 피해를 줬죠. 이 벼 물가구미는 이렇게 벼를 하얗게 갉아먹다가 알을 낳아 벼 뿌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알을 낳으면 그 애벌레가 벼 뿌리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방제를 안 하면 이렇게 다 벼가 주저앉고요. 이벌레 같은 경우는 애벌레가 얘거든요. 요거 검게 이렇게 있는 거는 이 애벌레가 싼 배설물이에요. 똥.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손으로 빼가지고 애벌레하고 얘 똥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죠. 사실은 얘가 그 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눈에 잘 안 띄려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벼에 이렇게 까만색 점들 있잖아요. 얘가 이 똥이에요. 저 똥을 뒤집어 쓰고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얗게 벼 잎을 갉아먹어요. 이게 심하면 벼 전체가 주저앉고요. 또 일부 살았다 그래도 분할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방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농가분들이 그냥 이렇게 논두렁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이렇게 보면 저게 눈바닥에 있는 진흙이 좀 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똥 싸놨나? 이렇게 느끼시고 방제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셨다가 이양하고 나서 6월 달에 이런 거 보이시면 바로 방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얘나 방제를 하면 잘 죽어요. 농약 냄새만 맡아도 금방 죽어요. 방제만 보였을 때 해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방제는 됩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두 개가 원래는 아산 지역에 많이 발생을 안 했었어요. 바구미는 좀 있었지만 이 잎벌레는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막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작년에도 많이 생겼고. 이게 왜 그러냐면 기후 변화가 막 있으니까 3월달, 4월달 온도가 막 엄청 높을 때도 있고 또 장마철에 비가 계속 내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해충들이 이제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상 상황에 따라서 좀 이런 해충 발생 빈도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셨다가 방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수하고 나서 등숙할 때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온도는 사실은 이 기간의 온도나 일조량이나 강수량 이게 벼 수량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8월 10날 이렇게 비가 엄청 내렸어요. 한 2, 30mm.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근데 이때가 언제죠? 여러분들이 4월 그 말에 파종을 하고 5월 10일에서 15일 날 보통 이양을 하죠. 5월 초중순에. 그러면 벼가 출수하는 때가 이때예요. 8월 10일쯤. 그 10일 안팎 돼서.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풍 피해 준 게 딱 한 개 있었어요. 태풍 발생 한 번 딱 했는데 그게 태풍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작년에 온 태풍? 카눈. 태풍 카눈 기억하시죠? 여기 아산 쪽으로 관통했잖아요. 여기 오창으로 해가지고 평택으로 해서 우리나라 남북으로 관통한 태풍 있잖아요. 그게 지나갔던 날이에요. 그래서 비도 많이 내리고 근데 벼꽃이 벼가 딱 출수하는 그때였거든요. 아산 지역. 그러니까 벼가 딱 종이장처럼 얇게 하얗게 딱 출수를 했는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막 흔들어대요. 그러면 벼 잎이 어리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 마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벼가 딱 폈을 때는 상처가 났는데 비바람이 쳐가지고 이게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입마른 병균들이 그때 침입을 하는 거예요. 상처난 틈에다가.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벼가 붉게 군데군데 변하면서 이삭이 마르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저거를 만약에 5월 말에 이양을 했다고 하면 우리 아산 지역에서 8월 20일 안팎돼서 출수를 해요. 벼가. 그러면 저거 피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월 20일이 넘어서 이렇게 출수를 하면 우리나라 기후상 9월달로 접어들면서 이제 건기,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비바람 칠 확률이 적어요. 8월 초보다 확률상.
그래서 저런 입마름병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걸릴 확률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8월 20일 이후로 출수를 시키면. 그러려면 늦게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병 걸릴 확률도 적고 수량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늦게 심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특이했던 게 이게 이제 수량 줄었던 이유인데요. 9월 한 10일부터 9월 말까지 보시면 비가 계속 내렸어요. 여기 조그맣게 안 보이는데 이날도 계속 내렸어요. 비가 엄청 내렸고 보면은 일조량도 평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고요. 재작년에 비해서도 일조량이 줄었어요. 요것 때문에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수량이 엄청 줄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평균 기온. 가을철 9월 말에 평균 기온이 한 25도 가까이 돼요. 며칠. 아까 21, 2도가 돼야 벼가 등수하기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9월 말에 온도가 막 한 2, 3도, 4도, 5도 막 이렇게 돼요. 평균 기온이. 그럼 한낮에도 9월 말에 30도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다 알곡으로 못 보내고 자기가 다 소모한 거예요. 비도 많이 내리고 온도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벼 등속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도열병들 많이 생기고 그랬죠. 그리고 또 요거 9월달에 한참 고생하셨죠. 여기 인주도 그렇고 선장 도고도 그렇고 홍명나방도 작년에 피해를 엄청 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홍명나방은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못해요. 중국에서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해마다 날라와서 피해를 주는데 많이 날라오면 피해가 많은 거고 적게 날라오면 피해가 적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비도 많이 내리고 또 온도도 높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번 날라와가지고 계속 알을 까고 애벌레가 되고 성충이 되고 요 과정을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막 이게 온도도 높고 하니까 알도 많이 깠고 그런데 우리가 방제를 하려고 약을 뿌려도 요 애벌레 상태일 때는 방제가 잘 되는데 그 성충 상태일 때는 약을 뿌려도 잘 안 죽어요.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약들이 다 또 저독성 농약이라 직접적으로 맞아도 잘 안 죽습니다. 성충들은. 그러니까 처음 날라왔을 때 딱 방제를 요 애벌레 때 해야 되는데 요 방제 시기를 놓쳤던 거예요. 놓치면 얘네들이 또 성충이 돼서 알을 낳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떤 애들은 성충이고 어떤 애들은 애벌레 상태에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처음에 못 잡으면 얘네들이 알을 낳고 성충이 되는 과정이 다 똑같은 기간 동안에 알 기간이었다가 성충 기간이었다 이게 아니고 어떤 애는 빨리 성충이 되고 어떤 애는 늦게 성충이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섞여서 막 자라니까 방제를 해도 애벌레만 죽지 성충은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2주 있다가 또 알을 낳고 그 방제를 작년에도 한 3번, 4번씩 하셔도 다 못 잡았잖아요. 결국에는 9월달 온도가 막 내려가야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소멸하길 기다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도 요 홍명나방이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미리 예찰을 하고 안내도 해드리겠지만 보니 논에 얘네들 한두 마리라도 날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바로 방제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딱 방제를 해야 그 다음에 밀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확량은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보시면 이 책자에도 여러 가지 품종들 제가 다 적어놨는데 대표적인 거 중만생종 우리나라에서 많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심는 거 삼광친들, 불암산, 뭐 해맑은 이런 것들 중만생종들 보시면 다 8월 20일 전후에 출수를 시킵니다. 저희가 보면 저희가 5년치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다 5월 말에 19년도에도 5월 28일 20년도에 5월 29일, 29일 22년도 5월 27일 23년도 5월 30일 다 5월 말에 입양을 해요. 저희 사무실에서 똑같은 포장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다 8월 20일 전후 돼가지고 출수를 시켜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저 때쯤 심으면 저 품종이 어때쯤 출수한다 그걸 판단하셔서 이제 이양 시기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도 막 급하네요. 이제 30분 남았네요. 그 11시 20분이 되려면 30분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이 드문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 20분 동안은 직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드문모 재배, 소식 재배라고 하죠. 요거 많이 아시죠? 모판수 절감하자는 그런 방법이에요. 한 5년 전인가 6년 전부터 이 소식 재배 하자 해가지고 막 사업도 하고 농가분들이 모판수 줄이려고 막 그런 사업들도 하고 하셨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제대로 하셔야 모판수를 반 이상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전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심었어요. 주당 모수도 막 10개, 15개씩 띄어가지고 막 촘촘하게 심었다고요. 그러니까 1200평 한 단지 이렇게 이양을 하려면 모판이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 필요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못 떼는 양을 한 5개 안팎으로 얇게 떼고 적게 떼고 이렇게 듬성듬성 심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판이 1200평 심는데 한 단지 심는데 모판이 한 40에 40-50판 정도면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모판수를 줄이면 상토도 절약되고 또 인건비도 절약되고 모 관리할 때 필요한 그런 노동력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절감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면 이 모판에 빈 공간이 없게 이렇게 빽빽하게 밀파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붙임이 얇은 이양기 식붙임이 모를 5개, 6개 띄어내려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띄어낼 거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파종을 해놓으면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식붙임이 찍어가지고 논에다가 이양을 해버리면 결주가 나겠죠. 결주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빽빽하게 파종량을 늘려서 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모를 키우다 보면은 문제가 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밀파돼서 막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모 키우는 기간을 한 보름 정도만 하자는 거예요. 2주 정도만. 물론 3주, 4주까지 이렇게 더 키워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온도나 물 관리를 더 정밀하게 해주셔야 돼요. 뭐 추가 방제 약제도 뿌려주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보름 정도만 이렇게 키워서 모판을 키워서 이양을 하자는 거고. 근데 모판을 또 2주 정도만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겨요. 이양기로 심으려고 그러면 모키가 짧잖아요. 그럼 이양했을 때 균평이 제대로 안 맞으면 깊은 물에 꽂힌 거는 또 다 들떠요. 그래서 또 결주가 나오고. 그래서 이 드문모 재배 방식으로 할 때는 논이 균평하게 써야지를 평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직파는 균평이 더 중요해요. 드문모도 중요하고. 어쨌든 모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균평은 더 정밀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손이양하고 할 때는 모가 이만하잖아요. 그런 거는 균평 제대로 안 돼 있어도 다 물 밖으로 꽂아만 놔도 다 물 밖으로 모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균평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 길이가 기계 이양을 하면서 더 적어졌고 또 드문모 이양을 하자 그러면 더 적어지고 직파를 하자 그러면 아예 벼가 없잖아요. 그냥 벽시 상태로 뿌리잖아요. 그래서 모키가 하여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재배법에 맞게 균평은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재식 밀도가 이양기에 평당 50주 정도 꽂히게 세팅을 하고 이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렇게 50주로 띄엄띄엄 이렇게 심으면 모판수가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50주로 심는 것도 중요한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못 떼는 양이에요. 모를 5개, 6개 정도만 떼셔야 돼요. 그래야 모판이 확 획기적으로 줍니다. 그냥 이렇게 50주로 세팅했다 그래서 모판이 확 줄진 않아요. 못 떼는 양을 적게 해서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50주로 심고 37주로 심으면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받겠죠. 근데 7, 80주로 심으면 이렇게 빽빽하게 심다 보면 문고병도 많이 생기고 통풍도 잘 안 되고 광합성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80주, 70주로 할 때는 300평당 30상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1200평으로 환산하면 한 120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당 50주로 세팅해 놓고 드문모 짓기를 하면 300평당 11상자만 있으면 돼요. 그럼 1200평이면 44상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를 적게 띄나 많이 띄나 왜 수량 차이가 없냐면 여기 보시면 이 모를 막 10개, 15개씩 집어가지고 심으면 분월을 이게 분월하는 운의 숫자거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부터 분월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한 10개, 15개 모가 경쟁하면서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1차 분월하고 말아요. 분월 한 번 정도만 하고 맙니다. 근데 모를 한 5, 6개만 띄워가지고 심으면 경쟁하지 않으니까 한 두세 번째 마디부터 분월하기 시작하고요. 또 1차 분월한 거에서 2차 분월하고 막 3차 분월까지 가요. 그래서 가을에 이삭 생기고 나서 이삭을 세보면 많이 떼서 심은 거나 적게 떼서 심은 거나 이삭이 거의 비슷해요. 수량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떼서 심으면 그냥 모판만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심게 되는 거죠. 병도 더 걸리고요. 네, 이상은 없어요. 70주로 심은 거나 37주, 50주로 심은 거나. 네. 그래서 이런 거, 삼광 침들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삼광 70주, 60주, 50주, 37주로 심은 거예요. 수확량은? 예, 수확량은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 70주로 심은 거 너무 빽빽하죠. 여기 보면 문고병들도 되게 많고 누렇게. 근데 50주나 37주로 심은 건 보면 통풍도 딱 봐도 잘 될 것 같고 이 문고병 같은 걸린 증상도 얘네보다는 훨씬 덜해요. 예. 도복에도 좀 더 강해지겠죠. 예. 침들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19년도에 이거 드문모 기술 한참 막 보급할 때 저희 사무실 앞에서 시험했던 건데요. 이게 한 주씩 심은 거고요. 또 2개, 3개, 4개 떼어서 5개 해가지고 이건 15개씩 심어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그 삼강변대 추수 다 했잖아요. 근데 1개 심은 거나 15개 심은 거나 뭐 차이가 있어요? 이삭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오히려 이때 태풍이 지나가는데 하나, 2개, 3개, 4개, 뭐 5, 6개 이렇게 뽑은 거는 이게 다 볕대가 일직선으로 서 있죠. 근데 얘네들은 옆으로 다 누웠잖아요. 저희가 이거 시험하면서 비료를 적게 줘가지고 안 쓰러진 거지 농가분들이 주는 양으로 줬으면은 이쪽 부분은 다 쓰러졌을 거예요. 여기에 빽빽하게 막 문고병들 많이 생기고. 그래서 모침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뭉태기로 이렇게 평당 이렇게 심어봤을 때도 똑같게 나오고요. 수량도 삼광이나 침들이나 70주로 심은 거나 50주로 심은 거나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으시라는 거고, 정리하면 드문모 재배할 때는 빈 공간이 없게 파종량을 좀 늘려서 하라는 거. 파종량이 많다 보니까 못 키우는 기간을 한 2주 정도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기가 짧으니까 균평을 좀 평평하게 정밀하게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심을 때는 평당 50주 놓고 심고 포기당 못 되는 양은 한 5개 안팎 되게 심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심는 깊이가 이항기에서 조절되잖아요. 너무 깊게 심으면 이거 분할하는데 되게 더뎌요. 그래서 너무 깊지 않게 한 2, 3cm 깊이로 심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판수 기존에 100판, 120판 들어가던 거 한 4, 50판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이항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 드문모 재배할 때랑 이따가 말씀드린 책파할 때랑 그거 비교해서 요거 사진을 맨날 보여드리는데
제가 올해 이제 4년차 사진을 계속 다 업데이트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2020년 6월 2일 날 이렇게 늦게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저희 사무실 앞에 300평 그 시험달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해맑은벼 원원종 종자를 생산을 해요. 이 해맑은벼는 아산시에서밖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종자들을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종자가 2년 동안 증식을 거쳐가지고 금포 영인 지역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배할 때는 한 가닥씩 심어야 돼요. 손으로. 잡수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한 개씩 심는 거예요. 한 가닥씩. 30cm, 15cm 간격으로 못줄 띄워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심었죠. 근데 안 보이죠. 그것도 6월 2일 날 늦게. 여기 보시면 6월 5일 날 3일 지났을 때 보면 이쑤시개처럼 한 개씩 꽂혀 있잖아요. 그 드문모 방식이 저거 적게 막 10개, 15개씩 심지 말고 한 대여섯 개, 네다섯 개 꼽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적게 심은 거예요. 한 개씩. 그렇게 해도 한 2주만 지나도 이렇게 잎모가 다 되고요. 분열도 막 바로 시작합니다. 7월 달에 보면은 기계 이양한 거나 뭐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요 2020년도 8월 달에 곡교천 그 그린타워인데 여기 뚝이 터졌어요.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다 잠겼었어요. 그래서 이거 종자 망했다, 생산하는 거. 그리고 물이 빠져도 나중에 이제 문고병이나 이런 거 엄청 걸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빠졌고요. 8월 달이 돼도 그런 증상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개씩 자랐기 때문에 이 빛도 광합성도 잘 할 수 있고 통풍도 잘 되고 하니까 병에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달리고 9월 23일, 10월 18일 도복도 없고 깨끗해요. 10월 19일 이 벼때 보세요. 한 개씩 꽂은 게 이렇게 분열을 다 합니다. 벼는 옆에 공간만 있으면 계속 분열을 해요. 근데 빽빽하게 심으면 분열을 잘 못해요. 그리고 벼 때도 보면 10월 19일인데 문고병 있나요? 다 녹색으로 아직도 쌩쌩하죠. 그리고 10월 19일 그때 이거 이삭이에요. 이삭도 이렇게 다 잘 열려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건 매년 생산해야 되니까 6월 4일 날 심었어요. 늦게, 더 늦게, 이틀 더 늦게. 그렇게 해도 이렇게 다 잘 자라요. 8월달, 8월 26일 날 벼가 출수를 하고요. 23일 날 이삭도 다 좋고 도복도 없고 10월 19일 날 잘 자랍니다. 또 2022년도에도 또 생산을 해요. 이렇게 못줄 띄어서 한 개씩 심어요. 그리고 8월 23일 날 출수를 하고요. 9월 달에 이삭 상태, 뭐 문고병이고 뭐고 도복이고 하나도 없죠. 그리고 10월 24일 날 이렇게 손으로 수확해요. 종자가 원원종이기 때문에 손으로 수확해서 자연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는 6월 7일 날 심었어요. 7일 날, 6월 7일. 더 늦게 심었죠. 6월 달에 심으면 뭐 망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늦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예. 평균 얼마예요? 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6월 7일 날 심어도 8월 27일 날 출수하고요. 10월 4일 날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수확 가능합니다. 10월 24일 날 이렇게 도복도 안 내고 다 수확을 해요. 여기 지금 4년 동안 종자 생산하려고 한 개씩 꽂아서 저희가 해봤잖아요. 여기 평균 수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300평이거든요. 요돈이. 적게 나오는 해에는 기상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적게 나오는 해에는 수분 15% 건조해가지고 2.6kg 나와요. 평당. 많이 나오는 해에는 2.8kg. 그 정도만 나와도 여러분들 삼강 기계 이양한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양기로 한
4가닥, 5가닥 떼어가지고 만약에 심는다고 하면 이거보다 수량이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씩 심었기 때문에 우린 종자 생산하려고 한 개씩 심은 거지만 한 개씩 심었을 때 분할을 계속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가장 적당한 거는 한 3가닥이나 4, 5가닥 꽂으면 분할을 조금 더 빨리 확보하기 때문에 수량이 이거보다는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꽂혀도 농가들 평균 수량 이상 나오는데 굳이 막 10개, 15개 모판 많이 해가지고 많이 꽂을 필요가 없어요. 병만 걸리고 도복만 잘 되고 모판값만 많이 들어가고 힘만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금은모를 하시려면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지 모판도 줄일 수 있고 병도 덜 걸리게 할 수 있고 그런 거. 수량도 안 떨어지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10분 남았네요. 1시간 만에 막 속성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해요. 네, 벼 직파 하자는 것 이거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인구 계속 줄고 농사 지을 사람 없고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양재배 하려고 그래도 개인당 1인당 경지 면적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많이 재배해야 소득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이양재배로 그렇게 늘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 와서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양기로 오 심으려면 몇 명이 필요하고 용묘해서 나누려면 또 몇 명이 필요하고 그 면적으로 언제까지 커버할 수가 없어요. 혼자 농사 짓는 거를 해야 돼요. 혼자 농사 짓을 수 있는 게 이 직파예요. 그래서 직파를 저희가 그래서 계속 사업비도 투입하고 직파 코팅하는 자재라든지 제초제 이런 거 무상으로 신청만 하시면 나눠드리고 하는 이유가 직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마 앞으로는 10년 내에 저희가 이렇게 직파하라고 권장을 안 해도 다 하실 거예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거는 그거를 치기를 좀 더 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교육시켜드리고 할 때 직파에 관심 갖고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파 관련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균평기도 그렇고 이 파종기도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방제기, 또 종자 코팅하는 자재들, 또 직파 전용 제초제, 또 직파 전용 비료, 드론으로 주는 비료 이런 것들이 각종 농기계 회사, 비료 회사, 농약 회사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직파 관련한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양재배에서 직파로 갈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막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직파 하던 거 망했던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30년 전에 직파하던 방식은 지금하고는 안 맞아요. 장비도 다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방법대로 하시면 큰 실패 없을 겁니다. 여기 혹시 지광선 이장님 아시나요? 여기 인주 쪽에 농사 많이 지시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분이 또 직파 계속 하시잖아요. 여기 대삼인가? 또 거기도 하고 여기 금성리 일대도 많이 하고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진짜 어떠냐고.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사업비도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요. 전년대비 한 40% 이상 또 사업비도 증액했습니다. 직파 관련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량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직파할 때 문제가 농가들이 안 하려는 이유가 풀을 어떻게 잡냐, 그리고 이양재배에서 수량 안 떨어지냐, 그리고 도복 잘 되지 않냐, 요 3개거든요. 근데 그거 3개 해결되면 직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량 이렇게 보시면 작년도 것만 보여드릴게요. 품종 여러 가지 품종별로 건답 직파한 거, 문원 직파한 거, 또 드론으로 담수 직파한 거 수량들을 보시면 산강벼 일반 이양재배한 거 수량을 100으로 봤을 때 친들벼 드론으로 뿌린 거는 6.8% 더 나오고요. 보람찬 뿌린 거는 21% 더 나오고 친들은 18%가 더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항기 뒤에 직박이 달아서 하는 침들은 또 38.8%가 더 나오고, 또 건답 직파한 거는 보람찬 이런 거는 막 20%더 나오고 42% 막 더 나와요. 산강도 이항 재배한 거보다. 근데 저게 좀 의문 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보람찬벼가 42%가 더 나왔다는 거? 그거랑 보람찬벼는 원래 가수학벼잖아요. 당연히 산강벼보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직파에서 많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벼 많이 나오는 거야.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보람찬벼가 산강벼보다 물론 다수학인데 아무리 다수학이라고 해도 산강벼보다 막 20% 넘게 막 더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다수학이어도 산강 침들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나오고 말아요. 근데 막 40%까지 막 나오죠. 그리고 침들 같은 경우도 산강보다 38%나 막 더 나오고. 근데 직파했을 때 왜 저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찍 이항해가지고 재배를 하면 8월 초에 출수하잖아요. 그때 한참 뜨거워서 벼알도 안 두꺼워지고 그 불임돼서 쌀하게 되는 것들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직파를 하면 5월 말에 파종을 합니다. 5월 말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출수를 8월 25일쯤에 해요. 직파한 거는. 그러면 이 비바람 맞을 확률도 적고 또 늦게 파종을 해서 늦게 이항을 해서 8월 25일 날 출수를 하기 때문에 벼 등속 조건이 가장 좋은 때에 출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 재배한 거를 다 따라잡는 거예요. 수량. 그리고 늦게 파종을 해도 생육은 또 어떻게 따라잡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항기 19침으로 이항을 하려고 모판에 벼를 딱 찝어가지고 논바닥에 심으면 벼뿌리 다 끊기잖아요. 다 끊기고 또 논바닥에 심는 시기가 5월 10일에서 15일이에요. 그러면 평균 온도가 15도도 안 돼. 그 추운데 그냥 꽂혀 있어봐야 그냥 꽂혀만 있는 거예요. 5월 말 될 때까지. 2, 3주 동안 뿌리도 안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직파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뿌리가 내려요. 왜냐면 5월 말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뿌리가 내리고 뿌리도 이항하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끊기지도 않고 그래서 충분히 생육을 다 따라잡습니다. 또 늦게 출수해서 수량도 다 확보가 돼요. 그래서 수량이 이항 재배에 비해서 안 떨어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직파 매뉴얼대로만 관리했다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건답 직파한 것도 한강도 도복 없이 이렇게 다 수확이 되고요. 이거는 올해 가장 많이 나왔던 선장, 여기가 선장 최신언니 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게 보람찬인데 768kg 쌀수량. 올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복이고 풀이고 하나도 없잖아요. 요거는 요게 지강선씨 그 논인데 이건 재작년 논이에요. 인주 금성리에 풀이고 도복이고 하나도 안 돼. 10월 17일 날 수량도 많이 나오고. 네. 요거는 염치 올해 친들벼 한강벼에 비해서 38% 더 나갔다는 문헌 전파한 포장이에요. 여기는 선장면 신문리 3,400평짜리 논인데 드론으로 담수 상파. 10월달인데 풀이고 뭐고 하나도 없잖아요. 도복도 없고 담수 직파인데 선장면 풀도 없고 도복도 안 되고 수량도 잘 나. 이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파종하는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드론으로 담수 직파하는 거, 또 이항기 뒤에 직파기 달아서 하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코팅 벽실을 해야 됩니다. 정작 코팅을 안 하면 새가 다 쪼아먹어요. 그리고 안 먹는다 그래도 담수를 하면 동자가 가벼워서 막 다 떠서 바람 불면 막 다 몰려서 임모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직파를 하시려면 이 코팅된 벽실을 이용해서 드론으로 뿌리던 이항기 뒤에 직파기 달아서 파종을 하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5월 말에 파종하셔야 돼요. 5월 말 전에, 그러니까 5월 초나 중순에 파종을 하면 풀에 우정당해서 직파 망해요.
5월 초중순에 하려면 하면 안 돼요. 무조건 5월 30날, 5월 말에 파종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5월 말에 파종할 거기 때문에 풀을 일부러 키우는 거예요. 잡초성려고 앵미고 뭐고 그냥 다 키워서 5월 말에 파종할 거기 때문에 최종 썰해지를 한 일주일 전쯤 하면 되잖아요. 풀 다 키워가지고 동자 싹 다 키워서 풀씨 키워서 다 갈아엎으면 잡초 밀도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말에 파종을 하면 벽씨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3일 만에 싹이 커서 바로 치고 올라가요. 그럼 풀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직파를 해도 계속 연작을 해도 풀이 그렇게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5월 말에 이렇게 파종을 하고 3, 4일 지나면 싹이 나요. 그리고 나서 물을 한번 빼주고 뿌리가 내리고 첫 잎이 나오면 다시 담수를 해서 그냥 관행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파종하고 나서 15일이 지나가기 전에 중기제초제를 넣는 거. 너무 늦게 넣으면 안 돼. 파종하고서 15일 안에 넣어야 돼. 근데 15일 안에 넣으려 그러면 벼가 손톱, 마디 2마디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그러면 중기제초제 넣으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그렇게 넣으셔야지 방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 보시면 이 문헌전파도 다 똑같고요. 하나 다른 게 요거예요. 이항기가 들어가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전날 물 빼주고 이항기가 파종하고 다시 물 채워넣는 거. 그것만 다르고 드론으로 뿌리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4월 달에 교육할 때 그때 제대로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파종량이 중요해요. 300평당 4kg 미만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도복이 안 돼요. 저기 보시면 이게 1m 1m거든요. 1m 1m 공간에 한 100개 안팎만 임모가 되면 돼요. 그러면 도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요거 개수 세보면 한 100개 정도 될 거예요. 임모 100개. 이거 딱 보면 되게 부실해 보이잖아요. 이양한 거에 비해서. 이 부실해 보이기 때문에 막 더 뿌린다고 농가들이. 그러면 나중에 다 도복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벼는 주변에 공간만 있으면 계속 분할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뿌리량도 많아져요. 계속 분할을 하니까. 그러면 가을에 비바람이 쳐도 이 뿌리랑 버텨주기 때문에 안 쓰러져요. 근데 파종량을 많이 해놓으면 얘네들이 다 좁은 데서 자라야 되니까 분할을 한 2-3개밖에 안 해요. 그러면 한 3-4가닥만 나와가지고 있다가 가을에 비바람 치면 그냥 다 쓰러져요. 도복 이걸로 해결되죠. 파종량으로. 아까 풀 늦게 파종해서 싹 튀우는 거 그걸로 해결되죠. 수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다 해결돼요. 그래서 직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이제 진짜 20분이 됐네요. 제가 이거 건덕직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딱 하나만 요 5월 29일 날 5월 말에 파종을 하잖아요. 코팅된 벽실을 논바닥에 3일만 지나도 이렇게 싹이 바로 나요. 논바닥에. 그리고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커지고요. 열흘차 됐을 때는 뿌리가 이만큼 내려요. 그래서 여기서 한 2-3일만 지나서 제초제 들어가도 이제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도 과감하게 뿌리잖아요. 아마 이게 16일차 됐는데 이때 중기제초제까지 다 들어간 상태. 이렇게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죄송하고 빨리 말씀드려서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농사도 통영농사 기원드리고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 받으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